안녕하세요. 저는 1인 미용실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게는 4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제게 엄마의 반대를 핑계로 결혼을 미뤘고 급기야는 잠수 이별까지 통보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의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있었더군요. 게다가 그 여자와 몰래 결혼식까지 올리려 한 걸 딱 들켰죠.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깽판 치러 갔던 저였지만 결혼식장에서 신부 얼굴을 보고 박장대소하며 웃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제가 굳이 깽판 칠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난리법석이 났던 그때의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의 전 연인이었던 조용진은 CCTV 설치를 하는 회사에 다니는 설치기사 직원이었는데요. 원래는 저희 미용실의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과 대출금까지 합쳐 제 미용실을 개업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조용진은 저희 미용실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죠. 3주에 한 번씩 정도 와서 머리를 자르고 가던 손님이었는데 훤칠한 키에 남자답게 생긴 얼굴, 그리고 늘 깔끔한 스타일을 고수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야외에서 CCTV 설치하는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고 피부도 많이 타고 그래서 외모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3주에 한 번씩 와서 정리를 하고 일할 때 말곤 옷도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화장품도 이것저것 바르면서 피부 관리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저랑도 머리 자르면서 미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더욱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사적인 질문도 던지더라고요. 저도 아예 관심 없는 남자가 그랬으면 그런 질문조차 싫었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그 남자에 대한 호감이 있었거든요. 싹싹하고 유머러스하고 남자다운 모습이 언젠가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연애는 알콩달콩 좋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와 여동생을 건사하며 살아온 K 장녀거든요. 그래서 평생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은데 용진 씨는 처음으로 저에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늦게 마감을 하고 파김치가 되어 가게 소파에 쓰러져 있으면 용진 씨는 저희 미용실로 와 야식도 시켜주고 집으로 태워다 주기도 했어요. 우리 미정이 오늘도 고생 많았네. 용진 씨는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가게에 널린 머리카락도 말없이 쓸어 담아주곤 했습니다. 그 다정한 말 한마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사귀었을 때 용진이가 먼저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어차피 매일 보는데 뭐하러 각자 월세 내면서 살아? 그냥 합치자. 그 돈 아껴서 우리 결혼 자금 모으는 게 낫지 않아? 저도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늘 같이 있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용실 근처에 투룸 빌라로 월세방을 얻어 살림을 합쳤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더 많이 냈지만 그런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정식으로 집을 구하면 돌려받을 돈이었으니까요. 동거를 시작하긴 했지만 오래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자연스레 결혼을 하겠거니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동거를 시작하고 1년이 넘어갈 때까지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쯤 되니 용진이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동거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자기 정식으로 인사시키고 싶은데. 결혼? 아, 난 지금도 좋은데 아직 우리 준비도 덜 됐는데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결혼이랑 뭐가 달라. 그렇긴 하지만 결혼식도 올리고 싶고. 그런 게 뭐 중요한가? 이미 우리 부부처럼 같이 살잖아.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하자. 저는 서운했지만 그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계속 먹어가고 있는데 기약 없이 자꾸 미루기만 하니 점점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그제야 용진이는 어렵사리 진짜 이유가 있다면서 털어놓은 거예요. 알고 보니 용진이의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용진이보다 나이도 3살 많고 홀어머니의 여동생까지 딸려서 매달 집으로 생활비도 보내야 되는데 집안의 가장이기도 한 제 처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였죠.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왜 용진이가 기약 없이 결혼을 미루는지 그 속내도 알게 되면서 용진이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고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했는데 용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걱정 마. 우리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셔서 그래. 원래 좀 고지식 하시거든. 일단 이렇게 같이 살면서 천천히 친해지면 돼. 엄마도 자기 만나보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나중에는 결혼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철마다 비싼 건강식품을 보내드리고 생신 때는 백화점에 가서 고급 스카프며 화장품 세트를 사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억지로라도 약속을 잡아 식사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인사를 드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만나기는 해도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결혼도 반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동거하는 것조차 싫다고 하셨는데 다 큰아들이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쩌겠나요. 그렇게 어거지로 한 번씩 볼 때면 저를 못마땅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그 와중에 제가 보낸 선물들은 잘 받으시긴 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걸 너무 잘 알았기에 나중에라도 이런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너무 고생문 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진이가 너무 좋았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좀 기분 나빠하셨죠. 용진이도 딱히 그렇게 잘난 거 없어 보이는데 왜 너를 반대하느냐고요. 저도 저를 무작정 싫어하는 어머님이 야속하기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싶어서 무기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30대 중반을 훌쩍 넘겼어요. 어머님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싫다고 아이 갖기 힘들면 어떡하냐 했는데 이미 그렇게 반대하는 사이에 제 나이는 더 들어버린 거죠. 저는 그 집에서 여전히 인정을 못 받았지만 반면 용진이는 저희 집에서 차이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예 용진이를 조서방이라 불렀고 용진이 역시 저희 엄마를 장모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죠. 비록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올렸지만 저희는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용진이는 잦은 출장을 핑계로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에 큰 건이 잡혔다, 인천에 설치할 게 많다며 며칠씩 집을 비웠어요. 용진이 하는 일이 그러하니 별 생각도 없이 꼬박꼬박 속옷이며 양말을 챙겨 가방을 싸주었죠. 하지만 그 출장은 점점 더 잦아졌고 행동도 뭔가 이상해졌습니다.
부쩍 달라져가는 용진이의 모습에 불안감은 점점 커졌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4년의 세월을 함께 보냈고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이 관계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용진이는 점점 더 저에게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용진이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미정아, 우리 그만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는 끝까지 자기가 싫다고 하고 반대하는 것도 이제 너무 지치네. 나도 잘 모르겠어. 저는 황당했습니다. 4년을 함께 살고 미래를 기약했는데 저보고 자기 엄마 설득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하다니요. 여전히 용진이를 좋아했던 저는 그를 붙잡고 울며 설득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우리 거의 부부나 다름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내가 어머니께 더 잘할게. 내가 찾아뵙고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 절박한 설득에 용진이도 마음이 약해졌는지 저를 껴안으며 미안하다. 내가 잠시 피곤해서 헛소리했다며 헤어지자는 말은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또다시 믿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더욱 커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건 제 뒤통수를 치기 위한 비겁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용진이는 저희 집에서 아이 자취를 감추고 달아났거든요.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진이는 그날 아침 강원도로 며칠 출장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신발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출장 가는데 신발이 왜 하나도 없지 싶어서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으로 가봤더니 용진이 옷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본인 노트북이랑 물건들도 다 없고요. 아무리 출장이라지만 모든 물건들을 다 들고 사라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자기 물건 다 챙겨서 집을 나간 거구나 깨달았죠. 한순간 4년의 세월이 하얗게 증발하는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밤새도록 전화하고 다음 날까지 전화를 계속했는데 전화도 제 카톡도 다 씹는 걸 보고 그제야 완전히 깨닫게 됐죠. 내가 그 남자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구나라는 것을요. 4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나 싶더라고요. 저는 오기가 생겨 더더욱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락처는 차단이라도 한 건지 아예 받을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문자 한 통만 달랑 오는 겁니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해. 그 문자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 욕을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조용진은 문자는 보냈지만 여전히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배신감이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난 어쩌면 좋으냐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주면서 오히려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엄마가 반대한다고 결혼 안 하고 동거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그럼 마마보이랑 결혼까지 갔으면 더 힘들 뻔했다면서 그런 비겁한 회피형 남자인 거 잘 알았으니 오히려 헤어진 게 다행이라면서요. 친구들의 말이 다 맞죠. 제가 봐도 그 인간은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4년간의 정이 있는데 한순간 마음이 뚝 하고 끊기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심 이제라도 돌아와 미안하다고 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모르는 척 받아줄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는 도저히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결국 남친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저는 겨우 용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용진이는 저를 보더니 몹시 성가시고 질린 표정을 지었는데 그 모습에 또다시 상처를 받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산 게 4년이야. 근데 네 마음대로 짐 빼버리고 이별 통보하고 잠수 타면 그만이야?
이러지 마, 미정아. 한 사람 마음 끝났으면 관계는 끝난 거야. 엄마 반대하시는데 밀어붙이는 것도 더 이상 아닌 것 같고 나도 지쳤다. 설득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도망쳐? 이럴 거면 뭐하러 나더러 기다리래? 저는 용진이에게 따졌지만 용진이는 회사 앞이니 목소리 낮추라며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다. 미안해.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나 너 이러는 거 너무 피곤하다. 저는 그 뻔뻔한 모습에 화가 나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제가 어쩌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용진이의 변심으로 저희 관계는 끝이 났어요. 4년이란 세월이 그리 짧은 것도 아닌데 문자 한 통과 1분의 냉정한 대면으로 끝이 난 거죠. 저는 한동안 가게 문도 닫은 채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죠. 배신감과 상실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제 친구 수정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죠. 미정아, 너 조용진 소식 알아? 무슨 소식? 걔 결혼한다며. 뭐? 결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맘때가 저랑 조용진이 헤어진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인데 결혼이라뇨?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 수정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알려주더라고요. 수정이의 친구가 옆 동네 웨딩홀에서 직원으로 일하는데요. 그 친구도 저희 미용실 종종 왔었다 보니 제 SNS에 팔로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제 인스타그램을 한 번씩 구경 삼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용진과 찍은 사진을 제 SNS에 종종 올리곤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친구도 조용진을 실제로는 못 봤지만 사진으로는 봐서 얼굴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자기 웨딩홀에서 결혼식 예정이 되어 있던 신랑 중 한 명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인스타에서 봤던 제 남자친구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이한테 전화해서 혹시 미정이랑 사귄다는 남자 이름이 조용진이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 웨딩홀에서 이번 달 말에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신랑 이름이 바로 조용진이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함했습니다. 나한테는 엄마 핑계를 대며 헤어지자고 해놓고 한 달 만에 다른 여자와 결혼이라니. 그럼 결국 저와 동거하는 동안에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혼까지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눈이 돌아 조용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전화를 안 받았기에 문자를 보냈죠. 너 결혼한다며? 너네 회사 가서 다 엎어버리기 전에 전화해.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진짜 조용진 회사에 가서 뒤집어 엎을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시간 정도 뒤에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한 건 조용진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너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자꾸 연락하고 내 아들 협박하는 거야? 조용진은 손 없나요? 왜 본인이 전화하지 않고 어머님이 전화를 하세요? 누가 하든 말든 왜 질척거리냐고. 이래서 내가 너 같은 애가 싫다는 거야. 드세고 끈질기고. 헤어졌으면 끝이지. 헤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배신당한 거거든요. 용진 씨 지금 어머니 옆에 있으면 바꾸세요. 직접 얘기할 테니. 못 바꾼다. 그리고 헤어지라는 건 내가 그러라고 했다. 도저히 너 같은 애는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여자 데리고 오라고 했다. 어쩔래? 너는 우리 용진이보다 나이도 많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데다 그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것뿐이니 덜컥 동거부터 하는 것도 너무 가벼워 보이고 싫더라. 우리 용진이랑 결혼하래는 너랑 달라. 얼마나 착하고 여성스러운지 아니? 나이도 우리 용준이보다 한참이나 어려. 네 나이가 지금 40 앞두고 있는데 너 앞으로 애는 어떻게 가질 거야? 걔는 나이도 어리고 싹싹하고 어린 나이지만 벌써 집도 있고 친정에 돈도 많아. 톡 까놓고 너 같으면 아들을 너 같은 애랑 결혼시키겠니? 아니면 그런 애랑 결혼시키겠니? 저는 그 말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4년 동안 기다리라고만 하면서 희망 고문하다가 이제 와서 도망치듯 잠수 타고 거기다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해서 자기 엄마한테 대신 전화하라고 하는데
아들 참 잘도 키우셨네요. 그런 병신 같은 인간 저도 싫습니다. 뭐가 어째? 병신? 조용진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며칠 동안 울었는데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배신과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그 결혼식장 내가 직접 가서 아주 깽판을 쳐주리라고요. 저는 수정이의 친구를 통해 정확한 조용진의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수정이가 저 혼자 가는 건 걱정된다면서 함께 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있을 웨딩홀의 입구에 다다랐는데 입구에는 신랑 신부의 웨딩 사진이 즐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조용진에게 너무 화가 나서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웨딩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신부는 제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름 아닌 제 미용실에 손님으로 오던 이세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구 수정이는 제 옆에서 신부의 사진을 보며 혀를 차더군요. 얘가 용진 씨랑 결혼한다는 여자야? 젊고 예쁘긴 한데 가만 보니 얼굴을 다 뜯어 고쳤네. 안 고친 데가 없어. 약간 남상이기도 하고. 라며 험담을 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세나는 제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예쁘고 날씬한 몸매에 네일샵을 운영한다고 했죠. 서로 말도 잘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친하게 지냈어요. 세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저녁에 드라이를 하러 오기도 해서 완전 단골이었습니다. 사실 일반 여자가 저녁에 드라이를 하러 오는 일이 자주 있겠나요? 묻지는 않았지만 혹시 저녁에 업소를 다니나 짐작은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미용실에 자주 왔고 당연히 저희 미용실에 매일 오던 조용진하고도 자연스럽게 친해져 조용진에게 오빠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가게 안에서 대화도 종종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눠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게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니던 미용실을 바꿨나 보다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갔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이세나를 여기서 보게 된 거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정이는 제 반응에 이 신부도 아는 사람이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깽판 칠 필요도 없겠다. 왜?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그 전에 조용진 엄마 좀 만나고 가자. 깽판도 안 칠 거라면서 조용진네 엄마는 왜? 꼭 전해줄 말이 있어서. 저는 하객들 사이에서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조용진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본 조용진 엄마는 경악하며 제 팔을 잡고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 미쳤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꺼지지 못해? 직원 부를까? 그 반응에 저는 웃으며 그랬죠. 왜 이러세요? 그냥 축하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축하는 무슨? 너무 벌벌거리시니까 꼭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신 것 같네요. 뭐가 어째? 이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라면서 욕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딱 봐도 제가 무슨 사고라도 칠까봐 불안해 죽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진정 좀 하세요.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신부는 어머님 마음에 쏙 드세요? 그래.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 어리고 예쁘고 집안 좋고. 아, 그렇구나.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꼭 마음에 드는 며느리 만나셔서. 이거 진심이에요. 제 말에 조용진 엄마는 무슨 꿍꿍인가 싶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마나 마음에 드시면 여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하실까 싶네요. 제 말에 조용진 엄마의 얼굴이 쎄하게 굳었습니다. 뭐라고? 제 이름 이세나죠. 저 아는 애예요.
저희 미용실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제 여자 아니에요. 성전환 수술 받은 트랜스젠더거든요. 그거 다 알고 결혼시키시는 거죠? 조용진 엄마는 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퍼뜩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죠. 네, 이세나는 사실 성전환 수술을 했던 트랜스젠더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에 종종 드라이를 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 밤에 종종 젠더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남자 같지도 않고 목소리도 여자 같아서 짐작 못했는데 좀 놀랐었고 그때 당시엔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저랑 상관 있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후에 저하고 이렇게 엮일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세나가 트랜스젠더인 건 조용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몰래 어떻게 이세나랑 둘이서 만났는지 모르겠고 결혼까지 한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용진의 신부는 제가 아는 그 이세나였던 거예요. 제 말에 조용진 엄마는 잠깐 충격으로 아무 말 않더니 곧 화를 내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게 말이 되니? 네가 지금 우리 아들 결혼식 마치려고. 어머니, 저한테 나이 많아서 애 가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죠? 쟤는 원래 남자라서 아예 애를 못 낳을 텐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세나가 그 트랜스젠더인지 그거라고? 다 네가 꾸며낸 거 아니야?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시던가요. 그 말에 또 조용진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용진이도 안다고? 당연하죠. 둘이 언제 눈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조용진 취향이 그런 쪽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둘이 잘 어울려요.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조용진 엄마는 충격으로 비틀거리더니 이내 얼굴이 시뻘개져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만 지켜보니 하객들 사이에서 인사하고 있던 조용진의 손목을 비틀어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도 근처로 쓱 다가가서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조용진 엄마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거예요. 너 이 새끼 똑바로 말해. 샘이 쟤 정말 남자냐? 용진이는 덜컥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엄마, 그걸 어떻게... 그럼 진짜야? 저기 엄마, 일단 나중에 다 설명할게. 라며 말을 더듬는 그 꼴을 보니 조용진 엄마는 제 말이 다 사실임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 순간 조용진 엄마는 이성을 잃고 이런 미친놈이라며 조용진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 바람에 하객들도 다 쳐다보고 웅성거렸죠. 눈이 돌아버린 조용진 엄마는 그 길로 곧장 신부 대기실로 달려갔습니다. 야! 네가 말해봐! 너 남자야? 조용진 엄마는 눈이 돌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곱게 신부화장하고 앉아있던 이세나도 기함을 하더라고요. 너 남자냐고! 저 남자 아니에요. 여자예요. 너 그 트랜스가 뭔가 그거야? 수술했어? 남자에서 여자로 수술했어? 얼른 말해!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이세나도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못해? 너 진짜 남자야?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이세나가 드레스를 잡고 엉거주춤 조용진 엄마에게 다가갔는데 조용진 엄마가 눈이 횟가닥 뒤집히더니 이세나 머리채를 잡은 거예요. 이세나도 소리 지르고 옆에 있던 직원이 말렸습니다. 사람들도 다 소리 지르면서 신부 대기실로 몰려들었죠. 네가 뭔데 우리 집안을 망쳐 이 사기꾼년아! 하면서 이세나 머리채며 드레스며 갈기갈기 잡아뜯었고 이세나도 처음에는 놓으라고 소리 지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용진모 손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했어도 원래는 남자였어서 그런지 힘이 좋아서 나이든 조용진 엄마는 바로 손목이 꺾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조용진 엄마도 소리 지르고 사람들 뜯어말리고 조용진도 급하게 뛰쳐들어가 두 사람 떼어놓고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조용진 엄마가 이세나의 부모라고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 당신들은 자식 새끼가 이런 걸 알고도 사기를 치냐고 멱살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냥 돈 받고 부모 연기만 하러 온 것뿐이라고 놓으라고 하면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세나 부모라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돈 주고 고용한 연기자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하객으로 앉아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돈 주고 고용한 알바생들이었고요. 제가 굳이 쑥대밭 만들 필요도 없이 그 결혼식은 한편의 막장 코미디처럼 완벽하게 쑥대밭이 된 거였습니다. 하객으로 왔던 조용진 친척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도 그 망신스러운 꼴을 다 보고 혀를 차고는 식장을 빠져나갔고요. 시어머니는 온갖 친척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내 아들 인생을 망쳤다고 울부짖다가 결국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가면서 그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손 하나 안 대고 코풍격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친구와 자리를 떴죠. 그렇게 2주 정도 시간이 흐르고 뜬금없이 조용진 엄마가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미정아, 나다. 저를 드세고 끈질긴 년이라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완전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죠. 내가 그년한테 홀딱 속았어. 걔가 우리 순진한 용진이도 제대로 꼬드긴 것 같더라고. 이런 개망신 당하고 용진이가 어디 결혼이나 하겠니? 가만 생각해보면 너랑 인연이었는데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한 거지. 용진이도 너무 힘들어해. 혹시 괜찮으면 우리 용진이랑 다시 만나볼 생각은 없니? 저는 그 말을 듣고 4년간 묵은 채증이 한순간에 내려가는 것처럼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전화기 너머에 조용진 엄마가 당황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 와도 저보다는 낫다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가 아쉬워지셨어요? 어머님 원하시는 어리고 예쁘고 집안도 좋은 그런 며느리 얻으셨잖아요. 조용진하고 딱 어울리는데 둘이 살게 냅두세요. 그리고 저는요, 어머님 아들 같은 마마보이의 비겁하고 수준 낮은 남자 다시 만날 생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락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제 4년이라는 세월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건 아깝지만 제 인생 전체가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어딘가요? 조상신이 도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미용실에서 여전히 바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 경험 덕분에 앞으로는 사람 보는 눈을 더 기를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기며 씩씩하게 제 일을 하면서 가게 꾸려나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고 사랑스러워해줄 좋은 인연이 언젠가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